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는 그 변시가 발표되기 전이라 K2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또 이제 이 K2반 개설어 취지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은 이 말입니다. 이게 진작 이렇게 할 걸 이 말인데 저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그 스파르타반에 들어온 학생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진작 이렇게 할 걸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더라면 시험 됐을 텐데 이런 하나 자신감이 생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면은 시험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가 얼마나 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이제 또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변시를 불합격하거나 아니면은 졸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면은 시험이 되는 길이 또 상대적으로 또 역으로 또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변시 준비상 능력 부족이다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비중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변시가 지금 뭐 근 1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만나봤던 학생들 중에 변호사 시험이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이 떨어지는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은 몇 년에 걸쳐서 한두 명을 봅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근데 그 학생이 정말로 능력이 부족한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애매해요. 애매한데 굳이 능력이 부족하다면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이지 학생들 뭐 재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로스쿨이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지금은 더더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 확보된 자원들이 전국 로스쿨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변시를 합격하기 위한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변시 준비생 능력 부족이다 이게 불합격하는 이유는 지금은 되지 않고요. 1번은 맞지 않는 분석이고 두 번째 법학에 대한 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법학의 적성이 사실은 특별한 적성이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법학이라는 부분은 이제 물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마칠 정도 되니까 사례가 조금 보였어요. 그다음 그 전까지는 교수님들이 뭐 목차 위주로 봐라, 목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대학교 2학년 마칠 때까지는. 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니까 아 이제 법을 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4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알게 되는 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적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더뎠어요. 우리 때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건도 아니고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복잡한 일이 많이 이렇게 얽히게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법학에 대한 적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이게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법이라는 부분이 접근이 뭐 이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법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로 이걸 탓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일부 학교 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률의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또 이제 아주대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아주대 학생들은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만듭니다. 1학년 때부터 객관식 돌리게 만들고 기출문제 보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근본적인 차이는 아닐 겁니다. 이것도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교수들의 자질 문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뭐 일부는 있겠지만은 이 교수들의 자질은 누가 정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정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자질이 올라가면은 교수님들의 자질도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한 걸로 치면은 이제는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자질도 높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괜찮은 자질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도
결정적으로 변시 불합격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뭔가 하면은 거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량 부족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다 외부 변수이고 외부 요소이고 결국은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안 해서. 거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래,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작 이렇게 할 것이 입증된 것이 작년에 우리 OC 학생들이 OC 합격률이 10% 미만이거나 이렇게 되죠. OC 학생들이 10명이 와가지고 7명이 됐어요. 7명이. 근데 그 중에 3명은 1000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 아니고 공부량 부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데 예컨대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으면은 그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시험에 비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낮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변시는 둘 중에 하나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질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넘치는 자질이고 결국은 원인은 공부량 부족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개선하면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아주 쉬워요. 해결이.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열심히 하는 게 또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되게. 그래서 조금 불합격하는 유형이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은 어느 정도 또 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1번이죠. 그렇죠. 공부 안 하는 거죠. 공부 안 하는데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경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변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가 되느냐, 아니면 백수냐 이 차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노력했죠. 노력했는데 남이 볼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접근로를 모르니까. 해도 늘지 않고. 이게 공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재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알아갈 때 재미가 있어요. 하니까 실력이 늘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야, 이대로 하면 시험이 되겠다 이런 희망이 내지는 확신이 있으면 이게 또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생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애를 써도 안 돼. 진척이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없는데 내가 왜 앉아 있습니까? 힘들게. 실력이 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또 얘기하지만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왜 이런 일본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혼자서 이렇게 고립돼서 하거나. 이게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이거는. 혼자서 고립된 공부. 우리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짓이라고 이렇게 그러죠. 짓. 혼자서 고립돼서 하는 공부, 저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건 아주 나빠요. 더구나 한 번은 실패를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혼자서 한다. 얘기는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혼자서 고립돼서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이나 이때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는 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서 공부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30세가 넘었죠. 친구는 변호사 하고 있고, 뭐 또 여학생 같으면 친구 중에는 이미 뭐 애 엄마가 돼 있기도 하고, 어쨌든 사회 일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면은 멘탈이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인 겁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얼마나 힘이 든가 하면은 공부라는 거는 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해봐서 지금 알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쉴 때도 힘들어요. 혼자 하면. 예컨대 한 100분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100분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예컨대 20분은 취한다, 30분은 취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더 힘든 겁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머릿속으로 말을 해야 돼.
혼자 머릿속으로 말을 하다가 그게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이, 또 공부라는 것이, 또 나이들 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멘탈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공부에 대한 피로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할 때는 피로가 쌓이는 상태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공부가 이렇게 계속 다운되는 겁니다. 다운되는 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생 밑에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합격하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래서 절대로 실패한 학생들은 혼자서 고립돼서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상적 경로가 아닌 겁니다. 물론 저렇게 해서 되는 학생이 있겠지만은 저렇게 해서 되는 학생은 로스쿨 재학 중에 돼요, 이게 시험이. 근데 한 번에 변시 시험을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는. 저렇게 하면은 시험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전적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얘기는 안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저 방법은 여러분들 꼭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학원에 오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다 졸업한 학교가 있으면 후배들 눈치 보면서 학교 가서 공부하든지 학원에 오든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고립은 탈피해서 해야 됩니다. 저게 제일 나쁜 유형이에요. 어차피 나는 성격상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하기도 하던데 사회생활 나가면은 여러분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그러하다 이렇게 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시험되는 길이에요.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기분 좋은 상태로. 그 공부라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쉴 때는 기분 좋게, 주말에는 기분 좋게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저거 많이 하시죠? 불합격생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죠. 뭐 당연하죠. 뭐 합격생이 왜 스터디를 하겠습니까? 불합격생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 이렇게 동력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기 때문에 2번 유형보다는 훨씬 나은 유형이지만은 안에 효율성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이 된다 안 된다? 아마 저 스터디어 역량 때문에 되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력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본인들끼리 모여 스터디를 하게 되면 뭐 시험을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효율성은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겠죠. 그 다음 학원 강의에만 의존한 공부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뭔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체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남이 전해주는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겁니다. 갈증 없이 듣는 거라서 좋지는 않습니다. 다 아마 해봤을 거예요. 실전 훈련 없이 하는 공부. 저게 왜 이제 실전 훈련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3번, 5번 뭐 이렇게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끼리 모여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피드백이 안 됩니다. 지들끼리 채점하고 뭐 새로운 문제를 안 내니까 기출문제를 암기하겠죠. 암기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머리 훈련이 아니고 손 훈련이에요. 그 머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손 훈련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인데 이거 손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그때 비로소 머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실천 훈련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학원에서 매일매일 이제 스프라타 반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왜 모의고사를 보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런 의미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은 왜 그렇게 모의고사를 보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 문제점을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 강도를 높여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는 인풋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개선해서 그 다음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실천 훈련 없이 하면 공부하면은 그냥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우리 지금은 맞는 얘기, 오래된 얘기죠. 김연아 이렇게 보면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때 보면은 세계적 코치를 구하려고 애를 써요. 세계적 코치를.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트리플 점프 할 때 뒷근육을 너무 쓴다. 그렇게 하면 피로가 쌓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근육을 쓰지 않고 그 다음 점프를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전 모의고사 훈련은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그 목적인데 3번이나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 하는 스터디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훈련하는 겁니다. 문제를 자체적으로 못 내니까 기출문제를 베끼는 거예요. 그걸로 될 수 있는 시험입니까? 이게 수준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손훈련만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이미 로스쿨 재학 중에 됐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부분에 또 착각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혼자서 하거나 그다음 스터디에서 되거나 학원 강의 의존해서 되거나 실전 훈련 없이 하는 공부를 되거나 해서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안 된 학생들은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머리가 좋고 나쁨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법에 대한 확장성 문제인데 뭐 이렇게 암기장 보고 기출문제 보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학교면 재학생들도 많이 되니까 되는데 그 학생들은 법에 대한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보더라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 안 됐다 이런 얘기는 그 확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한적인 이유는 선천적으로 이제 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전공 뒷받침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로스쿨 3년을 그냥 편안하게 보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렇게 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발현이 안 되면은 인위적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내가 내지한 게 약하다 이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인위적 확장하자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전하고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이 능력을 확장시키는 걸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는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이치가 인풋이 동일하면 아웃풋도 유사하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나오거나. 동그라미를 넣으면 동그라미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근데 지금 이게 동그라미 넣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뭔가는 자기 역신을 좀 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공부를, 변호사 시험은 절대로 오래 하지 마세요.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들 받아보면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4번, 5번째 이렇게 와요. 3번째 오기도 하고. 제 시생이 정말로 드물게 와요. 제 시생이 정말로 드물게. 전부 오는 학생들이 3시, 4시, 5시생입니다.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까 첫 장면이에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울컥해요. 아, 왜 지금 오냐. 특히 5시생. 작년에 5시생이 7명이 됐지만 3명이 떨어진 부분이 이제 가슴에 더 남는 거죠. 더 남는데 그 학생들이 떨어진 점수가 하나는 4점, 총점. 하나는 7점. 하나는 23점인가. 23점이 가장 큰 폭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원래 공부하는 재미를 좀 알겠다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간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전에 왔더라면 또 사시 학생이 그 전에 왔더라면 정말로 이렇게 쉽게 됐을 텐데 이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 1년에 1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학원비가 뭐 비싸다, 뭐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한 달 월급 정도입니다. 빨리 되는 게 중요해요. 빨리 되는 게. 물론 이제 학생들은 무조건 가난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자일지라도 본인은 가난해요. 그건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크게 봐가지고 필요한 비용이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 여건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빨리 시험 되세요. 빨리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경쟁할 생각해야지. 이 변시 때문에 뭐 이렇게 대충 하다가 안 됐고 또 대충 하다가 안 됐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낫게 하다가 또 안 되고 조금 더 낫게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학원에 몰려오거나 몰려서 오는 거죠.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지경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좀 파괴적으로 혁신을 해서 빨리 시험을 좀 되세요. 그러니까 다 될 수 있는 자질인데 지금 여건을 스스로 안 만드는 것이지 누가 주변에 뭐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돼가지고 빨리 사회 일원으로서 경쟁력도 갖추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포부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자격증을 전제로 하는 포부들 그걸 빨리 실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불합격하는 유형이 뭐 1번입니다. 그렇죠? 1번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번이 그 2번, 3번, 4번, 5번 때문에 이제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파르타 K2반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왜 개설을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 스파르타반이 작년 기준으로 830점 이상 학생들만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 하나하나 다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제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 8개월 가까이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단체 생활에 적합치 않은 학생이 주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렇게 캐릭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걸러내요. 걸러내는데 성적이 되지만 그렇게 걸러내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는 830점 미만이면 전부 다 이제 걸러내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게 돌려보낸 학생들이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들 돌려보내면서 대단히 미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점수가 이 학생들은 능력의 표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학생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과정이 그 학생들한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서 그 학생들은 조금 더 내용을 배우고 조금 더 정밀한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도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돌려보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그 학생들의 수준은 대면 첨삭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가르쳐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늘어요. 저는 그 확신에 있어요. 금방 늘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예컨대 뭐 공대 나온 학생이 법을 3년 동안 어떻게 알겠어요? 또 뭐 중문학과 나온 학생, 영문학과 나온 학생이 법을 3년 동안 익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가르치면. 우리가 뭐 수영 이렇게 시골에서 막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수영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뭐 철인 3종 경기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만 정도의 철인 3종 경기 해보겠다고 이렇게 수영 배우러 이렇게 갔더니 코치가 그건 저보고 수영이 아니래요. 그건 계엄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치가 가르치니까 제가 금방 했어요. 공부도 여러분 수준에서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또 그렇게 입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면 첨삭하면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되고 K2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K2봉이 제일 어렵죠. 이렇게 오르기가 제일 어려운데 그렇게 좀 굳건하게 도전을 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K2라고 이름을 붙였고 순서들인데 바로 넘기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파르타반하고 이제 비교인데 비교가 K2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초가 이제 좀 부족하다. 그 법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할 뿐이에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첨삭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지원 자격은 졸시 탈락한 학생들 오세요. 졸시 탈락한 학생들. 그 다음 학업 성적 때문에 로스쿨 휴학 중인 학생 오세요. 변시 받는데 700점대 이하다. 아니면 700점대다 오시고 로스쿨 재학생 중에 학업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 오세요. 우리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보람도 이렇게 2배, 3배 이렇게 느끼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면 첨삭해야 되니까 많이 이렇게 저들이 이제 선발을 못 합니다. 50명 내외로 선발할 것이고 모의고사가 스파르타반은 매일인데 여기는 주 2, 3회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요 단계에서 K2반에 와야 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보는 게 좋지가 않아요. 개선은 충분히 하고 또 테스트 받고 개선은 충분히 하고 테스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좀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실전용으로 이렇게 맞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강의를 조금 들어야 돼요. 내용이 부족한 학생들이고 강의의 차는 스파르타반이 5회인데 이거는 주 3회이고 채점 첨삭은 대면 첨삭의 원칙이고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의고사의 수가 조금 줄어들고 대면 첨삭을 조금 강화시키고 강의는 일일 한 3시간 내외로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은 커리큘럼 뒤에 가서 조금 설명드리고 강제관리 동일합니다. 학습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K2 학습관이 조금 학생들의 평은 조금 더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수강료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수강료. 이 수강료를 왜 이제 똑같게 했는가 하면은 아마 지금 수강료를 똑같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이렇게 불만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 인격 분들은 아니고
야, 우리 노력이 엄청 드는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선생님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수강료를 동일하게 했는가 하면은 저반의 순수성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 이제 돈을 더 받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합격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각자 보면 기본서 가지고 오시거나 일부 이제 정평 있는 교재가 있다면은 그 교재를 또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재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강사님들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 굳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따지면은 핵심이 되면 첨삭이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상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부가 부족하다. 이렇게 학교 다니면 3년이 금방 가죠. 금방 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약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로스쿨에 진학했다. 이런 들뜬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학기 쓱 가고 또 2학기 쓱 가고 뭐 그러다 뭐 3학년 변시 왔는데 내가 해놓은 거는 없고 법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막 갑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갔을 거예요. 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 2, 3, 4. 그 다음 5번, 6번, 뭐 자기 관리가 안 되죠. 그렇죠. 나이 들어서 자기 관리가 되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잘 안 돼요. 놀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이 있고,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나는 왜 의지가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의지가 약해요, 원래 수험생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 이제 시스템으로 통제하면은 의지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나는 왜 의지가 이렇게 약해서 지금도 공부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 1번, 뭐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다 이 스파르타반의 일반적 혜택들입니다. 1번,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원 절차는 저를 꼭 거쳐야 됩니다. 저를 꼭 거쳐야 돼요. 예, 가끔 이제 우리 그 상담란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830점 이상인데 K2반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또 나는 이제 점수가 낮은데 스파르타반 가면 어떤가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맞게 교육을 하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학원 믿고 이렇게 그대로 오십시오. 이것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5급도 그렇고 뭐 리트도 그렇고 변시도 그렇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봐요. 다 봐가지고 도움되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 5급은 이렇게 많이 커팅합니다. 5급은 많이 커팅하고 변시는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은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특징입니다. 특징 뭐 1번 이렇게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게 법학 기초가 약한 학생. 그래서 3번을 보면은 K2반에서 5, 6개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은 저는 느낌이 5, 6개월 정도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은 스파르타반에 있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기부터는 스파르타반하고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통합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 6개월은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더 전문적인 밀착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날개짓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경쟁을 시킬 겁니다. 물론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관리 받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팜플렛 잘 보시면 됩니다. 11번, 12번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그대로 보시고 스터디 편성하고 그 다음 불합격하면 환불 해드리는데 환불 받지 마시고 합격하세요. 환불 받지 마시고 합격하시고 전체 일정입니다. K2 1기입니다. 1기. 스파르타반보다는 이렇게 조금 길어요. 스파르타반은 1, 2, 3기인데 우리는 1, 2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례, 기초 실력 다지고 그 다음 K2 2기에는 객관식, 사례, 실력 완성하고 그래서 사례, 기초 실력을 좀 다질 때 우리 노력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들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 잡아드리는 공부가 끝나면은 2기 들어가면은 실력이 완성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돼요. 정말로 놀랍게 성장해요. 놀랍게.
저는 시골에서 컸는데, 여러분 기억은 없을 겁니다. 콩나물 이렇게 물을 부으면 쭉쭉 자라듯이 정말 그런 속도로 자라요. 그래서 일기 때는 우리 지금 이제 진행되는 반이 있죠. 작년에 반. 이 학생들 이거 실력이 늘겠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르치면 그 다음 스텝 보면 확 늘어 있어요. 확 늘어 있기 때문에 일기 때 우리가 잘만 다져드리면은 2기 때는 합격할 정도로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 부분을 전범위에 가서 확인받고 상호 경쟁하면 돼요. 나머지 4기 때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부적 내용들입니다. 일기 이렇게 해서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특별히 설명 들으시지 않고 여러분 참고 자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기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기는 스파르타반하고 통합 진행입니다. 공간은 분리되고 문제는 동일하고 똑같이. 공간은 분리되고 시험 보는 거는 학원에 와서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완벽하게 통합 경쟁. 4기는 이거는 그때그때 시험 직전이니까요. 시험 한 달 남았으니까 특강 활용하든지 개별적으로 개인 지도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빈틈없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스파르타 과정에 여러분들 합격률이 궁금하시죠? 합격률이 궁금한데 아침 9시에 와서 시험을 보고 저녁 10시까지 강제적으로 하고 학생에 따라 12시까지 하고 어떤 학생이 7시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불합격하겠습니까? 그 합격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난 그렇게 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합격하는 겁니다. 공부 양만 확보하면 돼요. 공부 양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더디거나 늦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그것만 확보하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 거기에 맞추면 돼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한 80% 정도 이수하면 90% 이상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합격생 명단이 공표가 되죠. 우리가 통계내기도 좀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통계낼 수도 있는데, 버티면 합격할 겁니다, 이 시험은. 이게 변시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합격이 힘든 게 아니고 공부 과정이 힘든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법시험으로 치면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사례, 연수원에 가서 기록형, 이걸 한꺼번에 시험을 보니까 이게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걸 버티는 게. 버티는 게 힘들고, 그래서 시험 경쟁은 선발 인원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2대1이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 쉬운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과를 내기는 쉬운데 이 과정을 버티는 게 힘드니까 본인이 버티는 데 있어요. 버티는데 계속 훈련하면서 버티면은 시험은 될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버티는 걸 못하니까, 이거 혼자 하니까, 비전문적으로 하니까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주간 일정입니다. 주간 일정 숨 쉴 겨를도 없습니다. 토요일까지 K2는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 주말에는 기록형 특강으로 메워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 K2반 지원할 정도면 남들보다 더 많이 놓쳤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이 공평해요. 결과로 이런 과정은 공평합니다. 더 많이 하면 돼요. 1일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중간에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계속 반복됩니다. 저녁에는 강의 듣고, 사정에 따라서 강의 시간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켜질 겁니다. 그 중간에 또 대면 첨삭 이렇게 공지가 나면은 대면 첨삭 받으시고, 강사진 보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게 에너지가 엄청 소모될 거예요. 시험을 보고 한 60분, 70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학습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네 타임, 다섯 타임, 그 다음 강의 듣고 여섯 타임.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제일 잘 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있을 겁니다. 시험 직전이 제일 잘 돼요.
물론 이제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면은 공부가 방해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 적당히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급피치가 되죠.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 오늘 공부는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에너지를 최대한 매일매일 끌어올려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 소모도 심하고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래도 학생들이 잘 견딥니다. 왜 견디는가 하면 여럿이 같이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진작 이렇게 할 걸. 이게 희망이 뚜렷하게 보여요. 아,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가 안 되는 것보다는 쉬워요. 고시생이 제일 힘든 게 공부가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죠. 공부 안 될 때.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뭐 다 이제 보시면 되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김영환 교수님이 오셨어요. 형소법이 그동안에 좀 뭐 불편하다 이런 그 호소들이 좀 있어가지고 김영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잘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기록형에 대해서 또 불편한 얘기가 나와서 로스쿨 변호사 중에 형사법을 잘하는 학생을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기록형만 담당을 할 겁니다. 나머지 뭐 형법이나 형소법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강사님들이 해도 충분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끝이 날지, 어쨌든 우리 개강할 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좀 넓게 이렇게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손소독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입니다. 학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K2 학습관은 이렇게 스파르타 학습관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쪽 아래쪽에. 시설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조금 더 이 K2관이 높은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게 신축 건물이니까, 신축 건물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시설들이 조금 더 깨끗하겠죠. 혹시라도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면 원룸 활용하시면 되고요. 원룸은 지금 많지는 않을 텐데 약간 여유가 있을 겁니다. 수강료는 그냥 여러분 그 책에 있는 자료 보시면 됩니다. 돈 얘기할 때가 제일 그래요, 이게. 그 학생들이 가끔 수강료 뭐 학원이 뭐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은 작년에 통계를 해보니까 저 스파르타관 운영해서 원래 통계를 했죠. 원래 통계를 했는데 적자가 한 1,6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래도 원래 수강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 혹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빨리빨리 이제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뭐 일부는 들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답을 해드리고, 질문하기 그렇죠. 없으면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